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굳을 짜릿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사실 친구 영수는 지금 군대에 갔기 때문에 집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그 친구 녀석의 집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숙 누나와 정혜 아줌마 그 두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현숙 누나와 아줌마는 모녀 사이지만 저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죠. 물론 아줌마와 누나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드러내지 않고 모른 척 돌아가며 저를 원하고 있네요. 특히 세상을 오래 살면서 터득한 아줌마는 저를 미치도록 만들었네요. 평소엔 정숙한 여자처럼 온 외모에 하나 흐트러짐 없는 아줌마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저는 웬만한 여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돌변하는 여인이었죠. 그런 매력에 저 역시 중독이 된 듯 자꾸 생각이 났고요. 사정이 이러니 평소 여자 밝히기로 유명한 제가 어찌 영수의 집을 마다하겠어요. 나 아니면 감당할 남자가 아마 없을걸. 그런 자신감 하나로 영수네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였죠. 영수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고도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롤 게임이었어요. 각각 브론즈와 실버, 튀어 있긴 하였지만 우리는 게임의 진심 모드여서 랭크 게임을 자주 하였죠. 야, 이번에는 진짜 골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수가 항상 하던 말이었죠. 언제부터 인가디오 랭크를 함께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은 엄청 가까워졌네요. 주말에는 물론이고 방과 후에도 PC방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챔피언들의 협곡을 누볐어요.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꽤 뚫고 있었고 듀오 시너지를 연구하며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맡았습니다. 티어는 비록 낮았지만 롤에 대한 열정만큼은 프로게이머 못지 않았어요. 게임 외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는 부분이 많았네요. 영수는 넉살, 좋고 유쾌한 성격이었고 저는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한 편이었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연스럽게 영수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고 영수의 엄마와 누나와도 친해졌습니다. 영수 엄마, 정희 아줌마는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 주었어요. 마치 친아들처럼 챙겨주시며 영수, 맛있는 간식이나 저녁을 차려 주시곤 하였죠. 현숙, 누나 역시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영수의 집은 또 다른 저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영수의 집에서 함께 롤, 듀오를 돌리고 공부하며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때까지는 순수한 친구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고 여자에 대해 육체적인 사랑이란 걸 알게 되고부턴 영수 엄마와 현숙 누나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었습니다. 영수 엄마는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마도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숙함 같은 거였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의 새끼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라미네이트를 했는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는 모습은 혈기왕성한 제게 친구 엄마란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로 이성적인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였어요. 안녕. 현숙 누나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킹카로 통할 정도로 집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늘 신한 미인이었으니 제가 그 집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영수를 보기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하고 상상 연애로만 그쳐야 할 뿐. 친구 엄마 안녕. 친구는 아둘 다 제게 이성적으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정숙한 친구의 엄마로만 보여줬던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인 영수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명수의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몸이 찝찝해서 샤워를 한 게 확인이었죠.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다가 수건거리에 걸린 아찔한 뭔가를 하나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본 건 바로 여자의 옷이었어요. 누구의 것일까? 현숙 누나. 안녕. 네,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것이면 어떠하냐? 현숙 누나는 현숙 누나대로 괜찮았고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줌마 역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괜히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 누나, 영수 엄마. 사실 전 두 사람 다 이성적으로 호감과 끌림이 있었기에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속옷을 보고 흥분감이 미친 듯이 밀려온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린 것입니다. 아차 싶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걸 깜빡하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떠보니 앞에는 영수 엄마인 정희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영수 아빠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뒤 재가를 하지 않고 영수와 현숙을 키워왔기에 주변에서는 열려놨다. 현대판, 현모양 처다란 말을 들을 정도로 조신한 여자라고 해야 하나? 암튼 생긴 것도 아나운서처럼 반듯하고 옷차림이나 헤어도 항상 흐트러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드라마 속부연집 사모님 스타일이었죠. 그런 여자 앞에서 저는 여러분,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인가요? 그것도 친구 엄마인데 정신없는 와중에 참아가릴 생각조차 못하였어요. 아줌마 역시 제 모습을 머리 보면서 몹시 당황스러워하였지만 그녀는 바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은 듯 시간이 멈춘 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숨지도 피하지도 감추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그쪽으로 상당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아우.
미안해 한참을 멍하니 지켜보던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아주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분 정도는 서로 눈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저는 욕실에서 나오자 바로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제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죠? 누구세요? 응. 나야 영수 엄마. 저는 영수 엄마라는 말을 듣자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그러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몹시 당혹스러웠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련이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 엄마가 부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수의 집을 찾았죠. 죄송해요. 아줌마. 어이구. 계집애처럼. 너는 그깟일 가지고 뭐 그래? 괜찮아, 다 젊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영수 엄마가 무척 고마웠어요. 아줌마는 군에 가버린 영수 생각이 난다며 저녁을 거하게 차려주더니 안녕.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였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아줌마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없으니 어찌나 허전한지. 앞으로도 영수가 있을 때처럼 자주 와주세요. 아줌마는 저를 친 아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죠. 영수가 없으니 여기서 노는 것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딱히 할 일이 없던 저는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영수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지난번 욕실에서 봤던 것이 생각나면서 아줌마와 한 집에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도통 잠이 쉽게 오질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에 들었죠. 그런데 꿈인가? 하지만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옆에 있었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였어요. 여태까지 정숙하다 생각했던 영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잠에서 깨고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네요. 어머, 창식이가 나 때문에 깼구나. 호. 아줌마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죠. 제가 깨기만 기다렸는지 아줌마는 감탄사를 보냈습니다. 너 참 대단하구나. 남편 없이 혼자 지내서 그런지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나이 먹은 아저씨도 아니고 20대. 팔팔한 총각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아줌마가 묻습니다. 너 여자랑 많이 만나봤지? 아줌마는 여전히 당혹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나 저는 그 미소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미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순한 얼굴 뒤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아줌마의 실체가 지금 이 순간, 그것도 아들, 친구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컥하며 거실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어서 현숙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 누나가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전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라 현숙 누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아줌마와 나
현숙.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랐겠지만 아줌마는 태연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응. 현숙이 왔구나. 영수 생각이 나서. 크크 아줌마는 현숙 누나를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네 그래 엄마도 참. 우리나라 남자들 다 같다. 오는 건데. 뭘 그래 흑흑. 넌 동생이니까 그렇지. 애미 심정이 돼봐. 아줌마의 연기는 제가 울컥할 정도로 리얼했습니다. 현숙 누나가 자면 잊을 거라고. 이로 하자. 아줌마는 못 이기는 척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가 방에서 나간 지체한 시간이 되었을까? 다시 제 방문이 살며시 열립니다.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이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나오고 말았네요. 어머나 창식이가 나 기다렸구나. 나도 그랬는데. 호호. 정야줌마의 돌발 행동은 나의 이성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네요. 특히 건너방엔 현숙 누나가 있단 생각을 하니 기분은 더욱더 묘해져만 갔고 정야줌마의 적극적인 태도는 여자 앞에서 매번 주도적이던 제가 그녀 앞에선 순한 양이 되어 마치 무언가로 나를 꽁꽁 묶어 놓은 듯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사실 그런 연애는 처음이었죠. 사랑받고 있단 느낌. 그런 후 너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 알지? 당연하죠.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해요 응. 그래야지 잘 자. 입단속까지 시킨 아줌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쿨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건 뭐 질척거리지도 않고 쉬. 비밀이야. 이 한마디만 남긴 채 돌아서는 그녀에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아쉽기도 하고 다음 기회가 또 생길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러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그날 이후 제겐 매일같이 아줌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좋았던 만큼 그녀는 그 이상으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죠. 그때 또 어깨가 올라가더군요. 제가 사실 그쪽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후 영수가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욱 자주 그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처럼 밤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로 낮 시간에 가야만 했어요. 현숙 누나 때문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숙 누나가 없는 날 시간에 그리고 아줌마와 저희 시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와 만나기 위해 코너로를 부르며 영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안녕. 나왔어요. 창식이 왔네 들어와. 저는 당연히 아줌마가 뛰어나오면서 저를 반겨줄지 알았는데 그날은 현숙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야시시한 잠옷을 입고 있다군요. 어서 들어와. 누나? 근데 아줌마는 그녀는 갑자기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 가셨어. 그녀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창식이 너 여자친구 있어? 저요? 없는데요. 에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나한테 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치. 그러면서 그녀는
묘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았습니다. 현숙 누나는 지금 절 오히려 유혹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그녀의 눈에서 청순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진짜로 만나는 사람 없어요? 누나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그럼 멀리서 찾지 말고 난 어때? 사귀는 건 부담스럽고 안녕. 저 엔조이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조이. 너도 참 보통은 아니구나. 아니 괜히 사귀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정의 아줌마랑 영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서로 보고 싶을 때 쿨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좋아. 일단 너를 검증부터 해봐야겠어. 나랑 엔조이로 지낼 만큼 괜찮은 남잔지 말이야. 뭘 어떻게 검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 나도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 한번 받아보죠 뭐. 대낮부터 낮.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테스트 어땠나요? 통과인가요? 그녀는 생각보다 마음에 든다며 통과를 크게 외치며 내게 다가왔고 그녀와 난 깊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줌마가 집에 없을 땐 현숙 누나와 만나서 놀았고 현숙 누나가 집에 없을 땐 정의 아줌마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하였네요. 하루는 아줌마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기에 현숙 누나와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뭔가 기척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렸어요. 헉. 헉. 너무 놀란 저와 현숙 누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줌마였거든요. 아니, 엄마, 아줌마, 아니 현숙이, 너 아줌마는? 딸년이 저와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넌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 아니 아줌마. 그게 아니라 닥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분노가 치민 아줌마가 제 뺨을 후려갈기니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 버립니다. 전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죄책감에 전 더 이상 영수의 집을 찾지 않았네요. 아니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줌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나. 너 우리 현숙이랑 사귀어. 아줌마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난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숙 누나와 사귀라는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영수의 집을 찾았죠. 그런데 정작 집에는 아줌마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나는 어디 갔어요? 응응. 현숙이는 친구 집에 갔는데 좀 늦게 올 거야. 역시 아줌마의 말은 절 집으로 부르기 위한 구실이었죠. 아줌마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현숙 누나가 없는 날을 골라 저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렇게 전 아줌마와 현숙 누나와의 질투 속에서 우회처럼 지냈죠. 이후 나는 그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오늘도 멈추지 못했어요. 아니. 멈출 생각조차 없었죠. 정의 아줌마와 현숙 누나 두 사람과의 은밀한 만남은 내게
아찔한 쾌감과 동시에 은밀한 오월감을 선사했거든요. 마치 금단에 열매를 훔쳐먹는 듯한 짜릿함. 있잖아요. 두 모녀의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은밀함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것은 평범한 연애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위험하지만 진짜 매혹적인 중독과 같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실을 딱 직시하는 순간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관계는 산산이 부서질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묘하게도 서로 경쟁하든 나를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 마저 들었죠? 정의 아줌마는 노련한 솜씨로, 현숙 누나는 싱그러운 젊음으로 두 개의 전혀 다른 매력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하고 있었어요. 정의 아줌마와의 만남은 마치 잘 짜여진 스파이 영화 같았죠. 고연 집안, 닫힌 방문 너머로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긴장감이란 그녀는 정말 컸거든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야릇한 말들, 섬세하게 몸을 더듬는 손길, 늙은 호박덩쿨처럼 질척거리지 않으면서도 끈적하게 달라붙는 시선 말이에요. 그녀는 나를 완벽하게 조련하는 법을 알고 있는 듯했죠. 그녀는 때로는 엄마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판무파탈처럼 치명적으로 그녀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나를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능숙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거쳐왔을까 하는 질투심 섞인 상상을 하기도 했죠. 현수 누나와의 만남은 정의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어요. 징그럽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 거침없고 솔직한 욕망. 정의 아줌마의 노련함과는 다른, 오늘은 풋풋하지만 강렬한 매력이 나를 사로잡았죠. 우리는 마치 위험한 놀이를 즐기는 어린아이들처럼 혹시라도 엄마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두 사람과의 만남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거든요. 언제 발을 헛디뎌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죠? 두 모녀의 욕망의 중심에서 있다는 사실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감히 누가 모녀를 동시에 탐할 수 있겠어요. 나만이 가능한 특별하고 위험한 관계. 그것은 마치 신이 내린 축복 같은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었죠. 그렇게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현수 누나의 임신이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우리의 불안정한 관계를 뒤흔들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현숙 누나는 이 불안한 삼각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의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슬픔,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책임질게요. 그 짧은 한마디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죠? 나는 과연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위험하고 짜릿했던 관계의 끝은 과연 행복일까? 불행일까?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그녀의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에 희미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의 아줌마는 내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죠. 현숙. 누나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내 책임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럴 듯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책임이라. 아줌마는 마지막이 되뇌었어요. 그래? 책임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달리 방법도 없을 테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엔 날카로움은 많이 사라져 있었죠. 현숙이 너도 창식이와 결혼하는 거? 엄마 정말 괜찮겠니? 아줌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현숙.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괜찮아. 창식이 믿어볼게. 응. 그녀의 믿어볼게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들렸어요.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일까?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앞으로 알아가야 할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어영부영. 우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탔어요. 현숙. 누나 뱃속에는 이미 4개월이나 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죠. 양과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라셨지만 임신 사실을 듣고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진행하셨어요. 나는 정신없이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혼수를 준비해야 했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도품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결혼식 날 나는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죠. 현숙 누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드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죠. 결혼 후 우리의 신혼생활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어요. 현숙 누나는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아침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현숙 누나는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더 여성스러워졌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이를 낳고 함께 육아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우리는 비로소 부부가 되어갔죠.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정의 아줌마와의 은밀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나 죄책감보다는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져요. 그 위험하고 짜릿했던 줄타기는 이제 끝났고 내 옆에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예쁜 딸아이가 있었어요. 나는 비로소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현수 누나와 나는 여전히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죠. 나는 가끔 영순의 집에 처음 발을 들었던 고등학생 시절에 나를 떠올려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였죠. 위험하고 아찔했던 삼각관계의 끝은 예상치 못한 결혼과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미소를 지었죠. 어쩌면 그 위험천만한 줄타기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타국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잠든 아내와 딸아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